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사역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바로 건강한 교회 문화, 특히 신뢰의 문화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동참을 구합니다. 만약 이 나눔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여러분의 사역에 작은 빛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또한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동역자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선교의 동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도시에서 가장 건강한 조직 문화를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세상의 유수한 기업들이나 비즈니스 리더들이 주중에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 이렇게 훌륭하게 운영되는 조직은 제 평생 처음 봅니다. 저희 회사에도 오셔서 어떻게 이런 건강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과연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건강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막강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천입니다. 둘째, 우리 모두는 성경에 명시된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합니다. 셋째, 우리는 지상 대의임령과 서로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 덕분에 우리가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조직들은 바로 이 세 가지, 즉 공동의 목표 부재, 가치관의 충돌,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혼란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떤 조직보다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문화를 만들어낼 잠재력이 가장 큰 곳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며 주님께 하듯 일하라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현장을 보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때로는 교회의 조직 문화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지 못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던 적도 있고 가장 무기력하고 나태한 사람이 교회의 직원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무능력한 사람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전화를 받을 때면 저는 정말 혀를 깨물고 싶을 정도입니다. 목사님,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사는 게 좀 힘들어서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해요. 특별한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은데 혹시 교회에서 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이 말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데는 별다른 기술이나 역량이 필요하지 않다는 끔찍한 오해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교회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며 자기 회사라면 절대 고용하지 않을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분명한 사명과 비전, 영원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지역 교회의 문화, 그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가는 그 문화는 여러분의 도시 그 어떤 땅 위에 세워진 조직보다 건강해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비범한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건강한 사역팀 문화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세우면 다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결코 건강한 문화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말합니다.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다음 주일이 코앞인데,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만약 여러분이 훌륭한 인재들을 사역팀으로 끌어들이고 싶다면 오늘 이야기할 이 주제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저의 사역 경험을 통해 확실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 원칙을 바로 세우면 건강하고 유능하며 맡은 일을 반드시 해내는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놓치면 그런 사람들은 모두 떠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문화를 찾아오고 건강하지 못한 문화에서는 결코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문화에서 번성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편안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과 그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결과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회의가 9시에 시작되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9시 15분에 시작되는 경험을 합니다. 저는 수준 높은 결과물을 기대했지만 제가 만약 그 사람이었다면 부끄러워서 차마 제출하지 못했을 법한 결과물을 받아보는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기대와 경험 사이에는 간극이라는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리더인 우리는 바로 이 간극이라는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인 당신이 이 간극을 무엇으로 일관되게 채우느냐에 따라 당신의 조직 문화 전체가 결정됩니다. 당신이 그 공간을 채우는 방식 그대로 당신의 팀원들도 똑같이 그 공간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최악을 가정하는 것과 최선을 믿어주는 것. 이 말을 들으면 당연히 최선을 믿어줘야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이성적으로 선택하기보다 감정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분명히 게을러서 늦었을 거야. 나를 무시하는 게 틀림없어. 역시 저 사람은 책임감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순식간에 그 간극을 채워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후 리더인 우리에게는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의지적으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당신의 사역팀 문화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을 바로 세우면 많은 다른 문제들이 쉽게 풀리지만 이것을 잘못 세우면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 간극을 긍정적으로 채우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본 것입니다.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회의에 늦고 예산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최악을 가정하게 됩니다. 둘째는 나라는 사람 자체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두려움이 있고 과거에 받은 상처와 배신감이 있습니다. 불안감과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도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요소들이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어떻게 반응할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극이 생길 때마다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 조직 전체의 문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조직의 신뢰가 높을수록 그 조직은 강해지고 신뢰가 낮을수록 약해집니다. 그리고 신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물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인 당신이 내리는 의지적인 선택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신뢰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조직의 건강과 성공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커스 버킹엄의 책에 나오는 한 연구는 이 원리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연구팀은 20년 동안 결혼한 부부들을 연구하며 행복하고 관계가 좋은 부부들의 공통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처음 그들의 가설은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에 대한 기대를 낮추었고 그 결과 서로에게 실망하는 일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추측이었죠.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의 진짜 공통점은 상대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서 기대와 경험 사이에 큰 간극을 만들었을 때 다른 한쪽이 자동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최선을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녀가 또 늦었지만 분명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가 약속을 못 지켰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며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설명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연구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눈을 멀게 한다. 진짜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배우자에 대해 실제보다 훨씬 더 좋게 과장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조차도 물론 그런 일이 있었지만 틀림없이 좋은 이유가 있을 거야. 집에 와서 이야기해보면 다 이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실 부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런 긍정적 착각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모든 결점을 매일같이 사실적으로 지적해주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여보, 아직도 살이 덜 빠졌네. 당신은 여전히 키가 작아. 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 100%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당신은 지독하게 불행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점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며 나에 대해 최선을 믿어주는 사람을 진정한 친구라고 부릅니다.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유지됩니다. 저는 이 원리가 교회 사역팀의 문화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아니 더욱 강력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대와 경험 사이의 간극을 만날 때마다 최선을 믿어주기로 선택하는 원칙을 실행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었던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은 당신의 조직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뢰는 생산성을 촉진합니다. 신뢰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만큼 똑똑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실수를 하더라도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스스로 그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문화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리더로서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유지할 때 그것은 전염병처럼 조직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저는 저희 교회 직원들에게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저를 정말 화나게 만들고 싶다면 앤디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다가 실수하는 것보다 제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저는 훨씬 더 화가 날 겁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교회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저는 당신이 다음번에는 더 잘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뢰의 문화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빠르게 드러냅니다. 이것은 직관적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당신의 조직에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신뢰하기 전까지는 그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조직에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장 빨리 찾아내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신뢰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뢰하기를 거부하는 동안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당신의 조직 안에 더 오랫동안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관은 간극이 생기면 당신이 무죄를 증명할 때까지 최악을 가정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화는 훌륭한 사람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실수를 해도 솔직히 말하고 스스로 해결할 것이라 믿기에 당신을 감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리더 밑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신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16살 자녀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는 것처럼 결혼을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조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뢰하지 않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뢰는 조직이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합니다. 조직 내의 부서 간의 벽, 즉 사일로가 생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신뢰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면 부서 간의 소통은 물 흐르듯이 유연해집니다. 마치 건강한 대가족처럼 조직도와 직급체계는 존재하지만 정보와 자원은 그것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흐릅니다. 그 결과 조직의 모든 일 처리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레지 맥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은 신뢰를 화폐처럼 사용한다. 신뢰가 부족하면 팀은 가난하고 신뢰가 풍부하면 팀원들은 서로의 재능과 에너지, 창의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리더십 전략이다. 이 모든 것은 리더로부터 시작됩니다. 신뢰와 의심은 모두 리더로부터 시작되어 조직 전체로 전파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긴다고 생각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직관적인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에게 실망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리더인 우리는 간극이 생겼을 때 의식적으로 신뢰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것입니다. 만약 아무리 노력해도 신뢰하기로 선택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반드시 대면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숨겨진 의심은 관계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간디는 한 사람의 동기에 대해 의심이 생기는 순간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오염되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의심이 자라도록 내버려두면 그것은 어두운 곳에서 자라는 곰팡이처럼 점점 더 커지고 추악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작은 문제에 대해 거대한 분노를 터뜨리며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바쁜 일정과 불편함 때문에 대면을 피하지만 숨기는 것의 결과는 대면하는 것의 결과보다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그러므로 최악을 가정하기 전에 최소한 사실이 무엇인지 물어보기라도 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90%의 경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마지막으로
신뢰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리더인 우리 자신이 먼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내가 기대를 저버리고 간극을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입을 통해 가장 먼저 당신이 그 사실을 듣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직하게 내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5가지 신뢰의 약속을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사역팀과 함께 이 약속들을 나누고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기대와 경험 사이에 간극이 생겼을 때 나는 최선을 믿어주기로 선택하겠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최악을 가정할 때 나는 당신의 편에 서서 당신을 변호하겠습니다. 셋째, 반복되는 경험으로 인해 당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반드시 당신에게 먼저 직접 찾아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넷째,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 확실해지면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당신에게 알리겠습니다. 다섯째, 당신이 내가 만든 간극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변명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딸아이가 어린이 사역팀의 댄스팀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제게 이메일 한 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이 사역 담당자인 김요한 팀장님이 모든 학부모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그날 저녁 리허설이 매끄럽지 못했고 아이들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한 것 같아 죄송하다는 사과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보고 리더로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는 척 넘어갈 수도 있었고 불평하는 부모에게만 사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담임 목사인 제 이메일 주소만 쏙 빼고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학부모에게 정직하게 사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다음 주 전체 직원 회의에서 저는 요한 팀장님을 일으켜 세우고 모든 직원들 앞에서 그를 칭찬했습니다. 요한 팀장님은 이제 제 상사일 뿐만 아니라 제 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리더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는 즉시 저에게 말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전체의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사역에서 실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간극은 반드시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간극이 생겼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그 간극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문화를 만들고 싶은지 결정하는 시험대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역을 위해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와 잘못된 결정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사라진 문화 속에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사역팀이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 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멋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원들과 봉사자들 사이에 흐르는 그 놀라운 관계와 신뢰의 역동성을 보고 감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상처, 감정이 어떠하든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위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떠오른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이듯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과도 그러한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잠시나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한 리더들이고 수많은 간극을 만들어 왔으며 그 간극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바로 서고 싶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2000년 전 주님께서 처음 세우셨을 때 꿈꾸셨던 그 모습, 바로 사랑과 신뢰가 넘치는 공동체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행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